자, 파일 1에 그 3페이지 첫 번째 주제가 생명체를 위한 환경이다.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다?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해서 그 골디락스 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 놓은 것은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시험에서 소스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골디락스와 그 곰폐마리 얘기하면서 졸라 엽기적인 내용이죠. 곰들 사는 집에 골디락스라는 여자가 갑니다. 곰이 끓여놓은 수트를 지가 다 처먹죠. 너무 뜨거운 거는 너무 뜨거워 이제 못 먹겠어. 안 먹고 그죠? 차가운 거 식어서 안 먹고 그죠? 무단 침입해 그죠? 그냥 막 지 맘대로 기 들어가놓고는 음식까지 주워 먹습니다 그죠? 그래놓고는 입만 됐니 까다롭죠? 이게 적당한 것 같아 하고 그럼 우리가 좀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 동화 속에서 생명 가능 지대와 연결 짓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생명 가능 지대의 가장 기본적인 그 형성 어떤 조건은 온도라는 얘기죠. 뭐라고요? 어떤 온도가 형성될 것인가 이게 1차적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원래 생명 가능 지대의 정의가 뭡니까? 생명 가능 지대의 정의는 물이 행성 표면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온도가 적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숨어있는 말이 안 돼요. 뭐가 있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변 압력이 맞아야 됩니다. 뭐라고? 우리가 흔히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0도씨에서 보통 100도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과 고2,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물이 최소한 어떤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라 그러면 대부분은 그 조건이 공통적으로 좀 적용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원래는 압력을 항상 표기해 줘야 됩니다. 뭘 표기해 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화학원 할 때 지겹게 들었을 겁니다. 뭐 0도씨 1기압 혹은 뭐 1기압의 상온 하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구는 현재 지구가 가지고 있는 대기압을 얼마로 잡았어? 1기압이라고 잡은 거죠. 그래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온도의 범위가 0도씨에서 100도씨라는 것은 뭐 1기압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기압이 변해버리면 그 온도의 범위도 어떻게 된다? 변한다는 거지. 변하게 돼요. 원래 그 정도의 내용은 이제 화학 2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의 그냥 개념만 좀 가지고 계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 안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잘 들어. 원래는 온도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조건이 좀 만족한다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확한 거지.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물이 액체 상태로 반드시 존재하는 행성이 반드시 존재하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 그죠? 행성에는 생명체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맞다면 그만한 게 생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어떤 행성이 놓여 있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온도 범위가 된다 이 말이야. 물론 거기에 숨어 있는 게 있지. 뭐가 맞아야 돼? 기압이 맞아야 됩니다. 뭐가 맞아야 된다고? 압력. 그러면 그 압력이라는 건 대기압이죠. 대기압이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대기가 내리 누르는 힘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공기가 지가 이렇게 누르는 힘을 가지나? 그게 아니고 그거는 누구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행성이 가지고 있는 중력 때문이죠. 물론 용고 오빠하고 여러분들 했을 때 하나 더 있죠. 기체 탈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야? 그 중력의 크기도 있지만 사실 온도도 영향을 줍니다. 뭐 준다고? 무슨 말이냐면 중력이 암만 세도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뭐 돼요? 기체가 운동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커져가지고 다 튀기쁩니다. 오케이? 중력이 나가버리고 난 나갈래 하고 나가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중요한 여건이라는 게 온도하고 압력이라는 조건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물이 무슨 상태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겠네. 어쨌든 이 골디락스 지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뭐다? 온도의 범위다. 뭐라고? 온도의 범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1번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1번에서 결국 골디락스 지대란 너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 범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갈 가능성을 가진 구역을 의미한다. 2번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의 광도, 밝기, 빛광자의 정도 할 때 봅니다. 밝은 정도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중심별 항성은 빛을 방출합니다. 그죠? 어쨌든 빛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광도라는 것은 에너지의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에너지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좀 주의를 좀 하나 하죠.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개요를 오는 형태로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항성의 뭡니까? 질량이었죠. 뭐였다고? 질량이었는데 그런데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다루게 되는 항성은요. 항성은 실제로 중심에게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 핵융합 반응. 그러니까 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때그때 나오는 것들을 필요하면 메모를 하십시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 방식도 괜찮아. 이 수업을 녹화하잖아. 그지? 그러면 오리지널 수업 시간에는 뭐하고 듣는데 집중하고 나중에 업로드 됐다 그러면은 복습을 그걸로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적을 거 적어 나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항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보통 이제 어떤 배에서 중심별을 얘기하면 항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항성은 중심핵에서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핵융합을 하게 되는 재료가 전부 같나 다르나? 다릅니다. 수소 핵융합 하는 놈도 있고 헬륨 핵융합 반응하는 놈도 있고 CNO 핵융합 반응하는 놈도 있어요. 탄소, 질소, 산소가 핵융합 하는 반응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핵융합을 하는 그 방식과 규모에 따라 가지고 항성도 실제로는 4종류로 나뉩니다. 몇 종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4종류의 항성이 모두 똑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성질이 좀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얘기할 때 항성 질량이 뭐하고 X로 중요해요 이러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어요? 안 준 문제는 조금 좀 문제성이 있긴 있어요. 알아서 항성에 대한 얘기를 해놔놓고 항성 중심별 이런 말을 쓰기는 쓰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그 중에서 누구만 얘기하는 거야. 주의해야 됩니다. 주계열성이라는 말을 지구학원에서는 엄밀하게 하면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다음은 뭐에 대한 설명이다 해놓고 뒤에 괄로 단 중심별은 모두 주계열성이며 이런 얘기를 해놓습니다. 알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조건의 같은 성질의 같은 밀도의 항성이라고 놓고 봐야 그 물리량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때 잘 봐. 분명히 우리는 지난 개요를 얘기할 때는 질량이 중요하다라고 일단 먼저 선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광도가 일단 중요하잖아. 온도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꿔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생명 가능지대라는 거는 생명 가능지대라는 놈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1차적으로 받느냐 하면은 일단 항성의 별의
광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광도, 밝기, 에너지, 오케이?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이거야. 알았어? 그런데 광도는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은 질량에 보편적으로 좀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제곱에서 세제곱, 제곱에서 네제곱 뭐 이런 관계식이 있어. 근데 그것까지 몰라. 정확한 관계식 몰라도 어쨌든 함성의 질량,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도 크고 광도도 커지고 그럼 온도 범위도 어떻게 될까? 더 멀고 폭도 더 커지고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런데 요 가운데 과정을 중간에 시험을 풀다 보면 이제는 요 가운데 과정은 좀 빠지게 됩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쳐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주의할 점이 요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인 경우에 주계열성이라는 경우에만 이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별의 종류가 다르게 되면 사실은 뭐에 따라서 따져야 되냐면 질량 따지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 광도를 다 따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정도로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더 바깥쪽으로 옮겨가면 그 폭도 커진다 이렇게 돼 있죠. 대략적인 그림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릴 수 있겠죠. 이런 그래프 한번 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가로축이 뭐고요? 중심별로부터의 거리, 수평 거리. 그 다음 보통 여기 세로축에서 주는 값이 뭘까? 세로축에서 주는 값이. 자, 시험에서는 대부분 질량 줍니다. 뭐 준다고? 질량 주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광도야. 뭐라고? 광도에 따라서. 이때 광도의 상대적인 크기 중에 태양을 1이라고 놓자. 뭐를? 태양을 1이라고 놓자. 됐죠? 그 다음에 거리 체계를 우리가 보통 이제 지구 태양계 안에서 쓰는 게 AU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1AU라고 하는 지점쯤에서 누가 존재하나? 여기에 바로 지구가 존재합니다. 누가 존재한다고? 지구. 그럼 현재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의 폭과 이 정도의 거리가 형성됐다고 하자. 됐어요? 자, 그러면 보통 값이 이쪽 위로 갈수록 어떻고? 커지고 이쪽 밑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고 할 때, 그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태양보다 더 밝고 에너지 양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는 멀어지겠지. 폭도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태양보다 광도가 약하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가까워지면서 폭도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됐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이 그림 본 적 있죠? 됐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그림 말고 다른 자료가 나오기도 해. 알았어? 다른 자료가 나오기도 하는데 전부 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찾는 게 중요해? 광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 광도보다는 뭐로 많이 준다고? 대부분 질량으로 많이 줍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시험 문제에서 사용하는 중심별이 대부분 뭐기 때문에?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뿐만 아니라 대기의 두께 등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죠? 대기의 두께가 결국 뭘 결정짓나? 압력. 뭐라고요? 압력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지구학원에서도 사실은 이게 되게 딜레마인 거예요. 압력을 다 얘기하자니 기체 상태나 기체 운동이나 기체가 존재하는 여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온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압력도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화학원에서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건드리진 않거든요. 화학초에서 건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럼 대부분 대한민국의 이과 학생들이 원은 필수적으로 다 했다 치더라도, 그죠? 근데 투는 선택적인 거잖아. 그러면 자세히 들어가자니 좀 어때? 투 안 한 놈도 있는데 이게 교육 과정이 약간 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의
HG라고 돼 있죠. 네, 생명 가능지대를 줄여서 이니셜을 해놓은 겁니다. 0.95에서 1.15 AU 범위이다. 그럼 일단 요게 0.95에서 1.15 정도 되는 거겠네 이 말이면. 현재 1 AU 안에 지구가 있고 지구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안에 어떤 행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합시다. A와 B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자면 대기압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따져야 되는 거야. 대기압이 같으려면 누구하고 조건이 비슷해야 돼? 지구든가 아니면 대기 가지고 있는 행성과 뭐 어느 정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 나오는 얘기가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행성 질량이라는 걸 건드리게 된다는 거야. 왜? 행성이 됐건 항성이 됐건 어떤 천체가 가지는 중력의 크기는 1차적으로 누구 때문이고? 질량 때문이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A나 B나 지구하고 거의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 성질이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A와 B는 현재 어디 안에 기 들어가 있어? 생명 가능지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A와 B는 확실하게 뭐는 있겠다. 만약에 H2O라는 성분이 있다면, 대기 중에 있다면 액체 상태로 존재 가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힘듭니다. 그죠? 얘기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5번. 중심별의 광도는 별의 질량에 비례한다. 그게 다 하나 적어놓을까요? 단 일단 우리는 무슨 항성인 경우에만 주계열성인 경우에만 따지는 거예요. 주계열성인 경우. 여러분들 중에 G2 칠 사람 없죠? 공식적으로 우리 학교는 G2는 정규과정에 없습니다. 그죠? 매년 우리 학교에 한두 명씩 G2를 치는데 미쳐버려. 하지마. 알았어. 아니 근데 내가 뭘 어떻게 봐줄 수가 없어. 하면 상관없는데 본인 인생이니까. 다행히도 G2는 지구와 원과 겹쳐지는 단원이 한 70% 이상 됩니다. 어차피 지구와 원에서 한번 봤던 게 다 티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좀 어때? 표현법이. 그냥 이런 거죠. 내용은 똑같은 건데 표현을 좀 수식화해서 표현하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맞죠? 항상 얘기하지만 그겁니다. 물리가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긴 하지만 결국 어떤 과탐도 여러분들한테 고차원적인 수학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식을 보고 그 법칙 현상의 의미를 좀 이해해달라는 거지. 그거지. 복잡한 수식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중심별의 광도는 별의 질량에 비례한다. 그런데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할 확률로 보면 뭐예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확률은 봐봐. 지구하고 똑같은 놈이라고 본다면 A, B, 지구는 모두 물이 존재할 확률은 어떻다고 봐도 된다 지금. 거의 같다고 봐도 된다.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확률은 같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일단 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 지구도 이 안에 있고.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률로 보면은 어떨까요? 확률로.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도 같을까? 내가 다시 조건을 줄게. A와 B는 완벽하게 지구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질량도 같고 크기도 같고. 알았어? 심지어 하나 더 때려 넣을게. 대기 조성도 같습니다. 뭐도 같다고? 대기 조성도 같습니다. 그러면 A와 B와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같습니다. 확률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 이거지. 맞아? 그러면 조건이 다 똑같네. 그 다음 전부 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 생명 가능지대 안에 들어가 있네. 그럼 A와 B는 전부 지구처럼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똑같지 않을까?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확률은 똑같을 것 같잖아. 방금 내가 얘기했는 스토리가 봐봐. 시험 문제에서 너 이거 걸리가면 죽어봐 하면서 계속 꼬시는 거야. 알았어? 방금 봐봐. 지구라는 곳에는 확실하게 생명체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생각해보면 지구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고요.
지구 같은 적당한 대기를 가지고 환경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맞아. 그런데 A하고 B도 어디 안에 기드가 있고 생명 가능 기드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구하고 물리적 성질이 동일하다라고 내가 지금 가정을 때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래야 되잖아. 아, 내가 최소한 요딴 말에는 안 속지. A와 B는 확실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오케이, 이건 맞아. A와 B에는 생명체가 반드시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아씨, 당연하지. 여기까지 했어. 알았어. 근데 말을 이름으로 봤어. 다 조건이 같다면 A와 B의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지구와 동일하다. 근데 감이 오죠? 수능에서 너무 이렇게 대놓고 너무 동일하다 그러면 답이 아닌 것 같잖아.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거의 비슷하다 합니다. 물론 속으로 가야지. 그 기준이 뭔데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확률이 압도적으로 떨어집니다. 지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어떻다고? 확 떨어집니다. 오케이? 됐냐? 그러면 지구하고 동일한 형태의 어떤 생성 과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A와 B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힘들다 이 말이지. 맞아? 이유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된다고? 이게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아주 세게 건드린 적은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다루게 되는 문제 숫자만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이거 하나 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앵간한 거는 평가에서 낼 만한 게 거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단 말이야. 나왔던 거 또 내주면 땡큐일 수도 있고 사실은 속으로 욕해야 되는데 아 씨발 이거 틀린 새끼도 있네 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탐구에서부터라도 마인드를 바꿔야 돼. 가능하면 문제는 어떻게 내야 돼? 최고 좋은 건 어떤 거야? 쉬운 듯 하면서 내용도 쉬워. 오케이? 그리고 나는 맞추고 다른 새끼들은 다 틀리는 그런 함정의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최상의 문제야. 별로 어렵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려울수록 좋아. 그래야 후회가 없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맞춰도 되고요. 찍어서라도 맞춰야지. 맞아? 근데 쉬운 문제는 이게 괜히 지금 어려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틀렸다 치자. 본전입니다. 그죠? 극도로 정말 시험 잘 치는 새끼들하고 그날 찍식 내린 놈하고 맞춘 놈이 얼마 없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 그렇게 데미지를 줘 안 줘? 안 줍니다. 그런데 쉬운 문제. 정답률이 한 85% 넘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 수험생 가운데 지구하고 원 찾는 새끼 중에 100명이 쳤으면 85명이 맞췄는데 나는 못 맞춘 15명 안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요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죠. 어마어마합니다. 등급의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봐봐. 확률이 왜 떨어지는지 얘기한다. 첫 번째 A. 요거 하나 그렸어. 주 계열성의 뭐예요? 수명이 뭡니까? 어느 정도까지 존재하는 기간이잖아. 근데 주 계열성 수명 그러면 주 계열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의 기간이지. 대표적으로 이 주 계열성의 수명은요, 주 계열성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 제곱에서 한 4제곱까지 약간 그 경우에 따라 좀 달라. 알았어.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곱에 비례한다. 비례하는 게 아니고 반비례합니다. 질량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질량이 클수록 어떻다니? 빨리 죽어요. 근데 사실 죽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는 거야. 알았어? 이때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해양 수명이 대략 얼마쯤 되느냐면 해양 수명이 대략 100억 년 정도 됩니다. 해양 언제 만들어졌노? 대략 한 46억 년 전이라고 해도 되죠. 거의 지구 탄생 시기가 맞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억 년 정도 높고 오차범위 높고. 알았어요? 어쨌든 몇 억 년 남았어. 한 50억 년 남은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수명 계산했더니 100억 년이라서 그래. 태양의 현재 상태를 보고 수명을 계산했더니 100억 년인데 이때까지 살아왔는 게 보니까 한 50억 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 남은 거야?
50억 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값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합시다.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 꼭 이런 것만은 아니니까 됐어? 됐어요? 그럼 이래 된다.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이래요. 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한 2 정도 된다고 합시다. 얼마? 광도가 얼마? 2배라는 거는 질량도 2배. 그럼 얘는 수명이 얼마쯤 되노? 4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지? 25억 년밖에 안 되지. 맞아? 이것도 복습이다. 잘 봐라. 지구 역사, 탄생, 역사, 이런 거 나오잖아. 순서. 맞아? 잘 들어. 지구가 탄생하고 태양이 탄생한 게 대략 한 46억 년 전이요. 맞아요? 그렇게 있다가 처음에 지구가,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처음에 지구가 고체야. 지금보다도 컸어? 작았어? 작았어. 막 부딪히다가 몰캉몰캉해지는 그걸 뭐라 그래? 딴 건 몰라도 그 단어 정도 하나 기억해놔라. 그 의미를 몰라도 마그마 바다 상태였어. 마그마 덩어리였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마그마 덩어리 되면서 주변에서 오는 미행성체는 그 다음부터는 융합이 되지. 쭉 지금의 크기까지 됐어. 어느 정도 갔다가 미행성체 충돌이 끝났어. 식었어. 뭐가 만들어져? 38억 년 전에 땅이 만들어진 거야. 알았어? 식어서 땅이 만들어진 거야. 알았어? 땅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뭐가 이제 내려? 물, 비가 내려. 바다 만들어졌어. 수컷 만들어졌지?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대기 성분은 지금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당장 뭐가 만들어지진 않았어. 생명체가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대략 한 10억 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산소도 좀 많아지고 오존층도 많아져가지고 대략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명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억 년 전이면은 아주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이렇게 해도 돼. 알았어? 됐어? 그럼 잘 들어.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전이라 하면 지구 탄생이나 태양 탄생 이후부터는 몇 억 년 뒤고 다 때려쳐놓고 약 40억 년 정도 안 걸리나? 적게 봐도 30억 년이죠. 잘 들어요. 이 행성은요. 지구하고 조건이 모든 게 동일하다 하더라도 중심 함성이 수명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이 지구하고 모두 똑같다며. 네. 그럼 얘도 최소한 똑같은 방식이라고 하면 미생물이라도 생겨나려면 대략 탄생하고 나서 한 최소 30억 년은 필요한 거 아니야? 네. 30억 년까지 있을 수 있어? 네. 왜? 끝! 대기도전이 그냥 끝! 알았어? 즉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얘보다 어떻게 돼? 압도적으로 떨어져. 알았어? 그럼 이렇게 되네. 태양보다 질량이 큰 경우에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더라도 지구보다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중심별의 수명. 알았어? 큰 경우에는. 됐어요? 그 다음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경우는 뭐냐면 작은 경우에는 자꾸 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태양이 가까워지지. 맞아? 네. 너 있잖아. 어떤 놈이 이게 중심별이야. 어떤 놈이 이렇게 주위를 도는 걸 뭐라 하노? 공전이라 하죠.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천체들이 공전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하노? 자전도 하잖아. 맞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기서 이리 도는 거하고 가까이서 돌 때랑 자전하기거든.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세져? 중력이 세지지. 주 땡기는 힘이 세지잖아. 그럼 지가 이렇게 지 스스로 이걸 돌자 이게 돼? 일단 네가 버티면서 안 들어가려고 삐등삐등거릴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면 그게 일반적인 평균 어떤 그 역학적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중심 함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행성들의 공전 주기는 어떻고요? 짧아요. 왜냐하면 빨리 안 돌면 솔리드 가니까 자전 주기는 길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일정 한계 이상 가까이 가면 뭐 되냐면 공전 한 바퀴 하는 동안 자전을 겨우 한 바퀴 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디? 지구하고 바로 달 관계예요. 달은 좀 이상한 위성이에요. 보통 위성은
그 개 위성이 돌기 위한 중심 행성이 있잖아. 중심 행성 질량이 크면 클수록 위성 숫자도 어떨까? 많을 거고 위성의 크기도 어떨까? 규모도 클 거 아니야. 근데 지구는 좀 지가 가지고 있기에는 약간 좀 대단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거리도 좀 생각으로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천문학에서 이거 했던 거 기억나? 달의 자전주기는 공전주기하고 같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봤던 달의 모양이 한 번이라도 달의 표면 상태가 바뀐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지구인은 항상 같은 면만 봤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이래 하자. 지구가 태양이라 치고 달이 어떤 행성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지구에서 나가는 빛을 달은 항상 어떤 면만? 받았던 면만 받는 거지. 그러면 1년 365일 24시간 내도록 몇억 년 동안 그게 생겨나고 나서 한 번도 밤낮이 바뀐 적이 있다 없다? 그 동네는 없잖아. 그럼 거기에는 물이 존재할 만한 온도 범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 낮은 영역만 있고 밤인 영역만 있으면 액체 상태의 물 자체가 존재를 잘 하겠나? 안 하죠. 또 하나, 생명체가 노박 태양이 떠 있는 곳에 있는 새끼하고 한 번도 태양을 볼 수 없는 데 있는 거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엄청난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주의할 점이 생명 가능지대가 가까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심별의 질량이 작든 크든 간에 그 중심 공전하는 그 궤도 위치 자체가 중심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되는데? 못 돌고 빨려 들어가겠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전주기하고 공전주기가 어떤 경향을 보인다?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수성이 그렇습니다. 수성이 5바퀴, 내가 지금 3바퀴 공전할 동안 자전을 5바퀴밖에 안 합니다. 네. 그런 비율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정리하면 이래 되죠. 지구하고 모든 조건이 같다고 하더라도 A와 B는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어도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도 어떻다? 지구보다 압도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내용 정리한 게 5번입니다.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할 확률로 보면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크면 수명이 짧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이제 압축해서 써놓은 거죠. 내가 지금 이 설명을 길게 안 하면 이 뭔 소리야 그냥 이렇게 하고 치울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압축된 내용으로만 물어보는 거지. 야 여기에 A가 지구보다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중심별의 수명 때문이야. 맞아 틀려? 맞죠? 너무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야. 질량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건 앞뒤 문장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별의 질량이 작으면 행성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비슷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 주의해라. 거기에 그 행성은 어떤 행성?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는 행성. 왜냐면 생명 가능지대가 가까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행성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중심별의 크기가 작더라도 질량이 작더라도 저 일정 거리 이상 멀리 있는 행성인 경우에는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꼭 같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두께와 조성의 대기를 가졌으며 적당한 두께 지구 대기에 대한 기본 정보. 예. 이제 나올 때마다 몇 가지 시작을 했죠. 자, 지구 대기압이 얼마큼 됩니까? 지구 대기압을 우리는 1기압이라고 1atm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물리원 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생물원 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화학원 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거를 기압의 정의는 원래 이렇지. 공기기둥이 1제곱cm 면적에 내리누르는 힘이에요. 알겠어요? 실제한 면적이에요. 됐습니까? 이거를 수온으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760mm Hg 정도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수온국이 실제로 여러분들 가늠해 본 적 없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한번 들어본 적 없지? 근데 이렇게는 생각해봐.
쇠몽댕이 있어. 알았어? 쇠몽댕이가 한 길이가 1m쯤 되고 단면적이 1제곱cm라고 생각하고 단면적이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철 막대기 있다고 생각해. 알았어? 그러면 철근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면 꽤 무겁지 묵직하잖아. 맞아? 수은이 그거보다 더 무거워. 알았어? 알았어? 수은은 근데 액체지.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렇게 세우면 얘가 1m짜리에 있다가 약간 내려가가지고 몇 cm? 760mm면 그치? 76cm까지만 내려가고 멈춰. 왠 줄 알아? 주변에 이제 새어 나올 때 주변에 누가 대기가 누르는 힘이 이만큼이라서 버티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바닥에서부터 저 위에 대기 있는 끝까지 있잖아. 하여튼 한 분자라도 있는 곳까지 그 범위는 지금 얘기하겠지만 거기까지 1제곱cm 요 굵기로 쭉 공기 기둥이 내리 누르는 힘이 누구하고 같다는 거예요? 수은에 76cm하고 같다는 거예요. 요즘 보통 밀리미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에 참고 지구과학에서 기압 쓸 때 있지. 언제? 너 등압선 그리잖아. 1기도는 나오잖아. 맞아? 그때 주의할 점이 등압선의 기준은 얼마고? 1000헥토파스칼입니다. 얼마? 기준, 그리는 기준은 1000헥토파스칼이고 보는 것도 보통 1000헥토파스칼이야. 주의할 점 1기압이 1000헥토파스칼 아니고 1013헥토파스칼. 됐어? 그럼 헥토파스칼이라는 거는 원래 단위가 파스칼인데 이것도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잘 들어. 이게 뭐냐면 누구 가지고 했냐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인간항구에 대한 물리적인 기준은 대부분 물입니다. 누구? 물인데 물 기준으로는 얘가 얼마쯤 될까 이거지. 그러니까 요 정도 그 면적으로 해가지고 물 기둥을 쭉 세우면은 물 기둥은 어느 정도에서 될까? 대략 10.13m H2O 정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 기권에 대한 기본 정보 중에 첫 번째 뭐? 대기압. 됐어? 그 다음에 지구 대기권 범위는요 해발고도 제로인 곳에서부터 어디? 해발고도 제로. 그러니까 약속된 지점이 있어. 우리가 땅바닥에 다 서 있다고 해서 연밑에 있는 건 아니요. 원래는 해발고도라는 게 있어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어쨌든 간에 뭐 우리는 보통 지구가 보니까 지표면 이러면 됩니다. 그죠? 지표면에서부터 대략 약 어디까지 하면은 1000km까지입니다. 되게 높죠? 그런데 의미 있는 구간은 무슨 구간? 의미 있는 구간은 대략 100km까지 끝. 100km 이상 되면 사실 거의 그냥 우주 공간이요. 알았어? 아무도 없어요. 그 부피 1세제곱미터 안에 뭐 분자 한 2개 들어있고 이래. 분자 2개면 별생님 좀 많은 거 아닙니까? 너네 그래도 화학원에서 다뤄왔던 분자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몰입니다. 얼마? 말도 안 되는 숫자 아니야.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아니야. 공 23개 써볼래? 지나보면 뒤져. 한 번 써보면 그 느낌이 옵니다. 아, 졸라 많구나. 무지하게 많구나.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기 조성. 대기 조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놈이 주로 있느냐 이 말이지. 제일 많은 건 누굽니까? N수죠. 질소. 그 다음에는요 이거를 산소라고 합니다. 그죠? 산소 기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르곤. 쭉 내려가서 대단히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는 기체가 CO2하고 H2O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따가 기억하실 점은 얘들 둘이 합친 게 전체에서 얼마? 딱 99%죠. 나머지 다 합친 게 1%인데 그 중에 아르곤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에 육박함. 그럼 나머지 전부 찌끄레기지. 근데 찌끄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주의하는. 이 정도는 요게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뭐의 기본 정보야? 너 정리해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의 기본 정보야?
지구 대기의 기본 정보지. 지구 대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기권 내지는 기권이라고 얘기하지, 지구에서. 맞아? 됐어요? 그 다음에 뭐? 나온 김에 얘기해줄게요. 파스칼 단위 1파스칼은요, 1파스칼은 정의되기를 1뉴턴 per 제곱미터입니다. 무슨 말이고? 1제곱미터 면적에 1뉴턴으로 누르면 그걸 1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되죠. 단위계 앞에 적두어가 붙습니다. 뭐가 붙는다고? 적두어가 붙는데 우리가 쉽게 미터 단위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1미터는요 10의 0승미터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근을 단위 앞에다가 그 알파벳 적두어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 물어볼게. 10의 1승미터는 요게 1데카미터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지. 내가 처음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10의 제곱은 잠깐 넘어가고요. 10의 세제곱이 바로 뭐냐면 킬로입니다. 킬로. 그러니까 10의 세제곱 대신에 뭐 쓴다고? 킬로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세제곱 이상부터는 4제곱, 5제곱 안 하고 3개씩 올라갑니다. 369 갑니다. 10의 6제곱 메가, 9제곱 기가, 기가 시대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12승이겠지? 그게 바로 테트라입니다. 아, 테라. 이거 생각하면 돼.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요즘은 테라바이트 정도는 돼야 되죠. 그래야만 적당히 좀 괜찮은 영상 좀 이렇게 좀 모아두고, 그죠? 외장 하드의 기본은 용량이죠. 메모리 문화발 유관에 맞아. 근데 밑으로도 내려가지. 마이너스 1승이면 이거는 초등학교 때 좀 나와. 데시리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너무 오래됐지. 3학년 때 나와. 초등학교. 너 그 기억도 이미 끝난 거야. 단기들 침해 오고 있는 거야. 대시라는 게 있어요. 스몰 d를 씁니다.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승 100분의 1이지. 그게 센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승 밀리. 그 다음 또 역시 369 갑니다.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마이너스 9승 나노. 마이너스 12승 피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쌤, 팩토가 뭐냐고요? 팩토가 바로 10의 제곱입니다. 10의 제곱이 팩토입니다. 그러면 헥토, 1013 헥토파스칼은 무슨 뜻이고? 00 때리면 10만 1300 파스칼 이 뜻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에이씨.